한 사건의 진범이 밝혀질 때 이미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남게 될까?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기억할 뿐입니다. 1994년 1월 청주의 그 겨울을 사건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범인도 잡았고 판결도 났습니다. 하지만 25년이 흐른 뒤 기록들이 새롭게 연결됐습니다. 그 남자와 관련된 우리가 몰랐던 다른 사건들이 당시엔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기술도 시간도 인력도 부족했고 우리는 그저 눈앞의 사건 하나를 풀기에도 벅찼으니까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지도 모릅니다. 처제를 잃은 가족의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 모든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뻔한 사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록을 다시 보면 그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모든 사람. 당시 우리가 세지 못했던 그 숫자의 의미. 1994년 1월 13일 밤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시절엔 아파트마다 방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출입 통제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 이씨. 신고자는 그녀의 매형이었습니다. 처제가 어제 집에 들렀다가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틀 뒤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주 외곽에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뭐랄까, 서두른 흔적과 신중한 흔적이 함께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은 정리돼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오열하시는 어머니를 부축하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의 슬픔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표정 변화 없이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제 옆에 후배가 속삭였습니다. 형사님, 저 사람 반응이 좀... 저도 그 반응을 주목했습니다. 물론 슬픔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얼어붙습니다. 충격이 크면 감정이 마비되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 기준에서 우리는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을 이 일하면서 본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에는 패턴이 있다는 것. 물론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요. 그 남자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32살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아내는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혼자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김 씨는 처제가 사건 전날 밤 자기 집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조카를 보러 왔다고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처제가 가끔 매형 집에 가서 조카를 돌보고 청소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가 먼저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좀 와줄래? 김 씨는 조카가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사는 막혔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이었습니다. DNA 감식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고 아파트 단지의 CCTV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목격자와 물증, 그리고 자백뿐이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밤 시간대였고 아파트 복도는 어두웠으니까요. 누가 왔다 갔는지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욕실도 방바닥도 깨끗했습니다. 한겨울인데 대청소를 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정은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해도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지쳐갔습니다. 밤을 새워 조사하고 주변을 뒤지고 증인을 찾아다녔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팀장은 매일 상부의 압박을 받았고 후배들은 눈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우리 팀은 이 사건만 맡은 게 아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사건들, 인력은 부족하고 예산은 빠듯하고 장비는 낡았습니다. 형사님, 이거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후배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기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건 경험과 직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것만으론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옆집 주민의 증언이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새벽 옆집에서 물 뿌리는 소리가 났어요. 바가지로 떠서 쾅쾅 뿌리는 소리요. 아침 6시쯤이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한겨울의 새벽부터 청소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또 다른 증언, 그 다음날 오후에 보니까 방바닥에 빨래가 잔뜩 널려 있더라고요. 이불도 있고 옷도 있고. 한겨울인데 빨래를 왜 그렇게 많이 했나 싶었어요. 우리는 다시 김 씨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더 세밀하게 봤습니다. 청소를 해도 흔적은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지우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미처 청소하지 못한 작은 흔적을 감식 결과 피해자와 관련된 물증이 확보됐습니다. 취조실. 김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물증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이었습니다. 처제가 저를 비난해서 홧김에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사후 대응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당시 기준에서 몇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증거에 기반해 수사할 뿐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 2심 모두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계획성은 일부 인정되나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최종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듣는 김 씨, 기록 사진을 보면 그의 어깨에 긴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당시엔 그냥 일반적인 사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록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다르게 읽힙니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형사에게는 끝나지 않는 사건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생각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김 씨의 그 태연한 태도는 뭐였을까? 2019년, 25년이 흐른 뒤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고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결고리가 확인됐습니다. 김 씨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전혀 연결시키지 못했던 사건들, 저는 그날이 판결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기록을 다시 보면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그 숫자를 세지 못했던 겁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도 기록도 그 사건은 저에게 많은 걸 남겼습니다. 수사는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 우리가 본 건 일부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술의 한계가 수사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것. 지금은 과학수사, 기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됐고 CCTV도 거리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기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그 겨울 청주의 사건을,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연결고리들을 다음 회 3화 제주 보육교사 사건, 작은 섬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수사팀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놓쳤을까? 따뜻한 섬에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